자, 갑니다. 뭐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두께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겁나 두껍죠. 그래서 방학 때 우리가 했던 맘랩 PM 이런 교재들에 비해서는 숙제량이 조금 월등하게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몇몇 과목들은 내가 좀 뭐랄까 이제 좀 내용을 좀 줄여서가 아니지, 숙제를 좀 줄여서라도 좀 진행을 하려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수학 1이란 과목은 사실 시험 범위 자체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사실 내가 숙제를 좀 줄여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하루하루 나가는 숙제량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나마 우리 반은 수요일에서 일요일 갈 때도 뭐 한 3, 4일 여유 있고, 일요일에서 수요일 갈 때도 한 그나마 3, 4일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너희들은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해. 막 월수반 이러면 월에서 수 갈 때 그냥 애들 미쳐버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때 좀 숙제 줄이고 수요일 날 숙제 왕창 내주고 약간 이런 식인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쭉 진행할 건데, 어쨌든 숙제는 너무 많지 않은 선에서 조절을 하긴 할 겁니다. 대신에 뭐 좀 너무 시험에 임박할 때까지 진도 못 나가는 상황이 나오거나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알았죠? 그리고 예담이도 혹시 수학원 처음 아니지? 방학 수업 한번 듣고는 왔지? 끝까지 완강은 했어? 그 저 뒤에 수요일까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완강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은 뭐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숙제는 숙제대로 좀 천천히 따라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니까, 그건 어쨌든 진행해 보면서 너희들이 적당하게 따라올 수 있는 선으로 조절합시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먼저 뭐부터? 지수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수라는 단원의 가장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이 단원의 이름이 왜 지수냐? 지수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수는 뭐의 범위였으니까? 자연수의 범위. 2의 뭐 3승, 3의 7승 과 같이 자연수의 범위였으니까 그 자연수였던 지수를 뭐 해보자? 정수로도 넘어가고 유리수로 넘어가고 실수 전체로 넘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녀석을 확장을 시켜 나갈 거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결론, 유리수 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녀석이 지수가 아니라 바로 뭐야? 거듭제곱근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너희들이 방학 때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죠? 거듭제곱근으로 나와 있는 녀석들은 뭐 한다? 거듭제곱근 자체의 계산 방법을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는 것보다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이지. 쉽고 빠른 거 알 거야. 너희들이 다 경험해봤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수를 많이 쓰게 될 건데, 요번 단원을 하는 단원도 아니지, 요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유형 몇 개 푸는 동안만은 좀 거듭제곱근의 연산을 좀 따라는 가봅시다. 알았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부터는 바로 지수로 바꿔 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거듭제곱근을 풀어와, 이거는 지수로 풀어도 돼 라고 몇 개 좀 정리해 줄게. 알았지? 자, 어쨌든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가보자. 역시 이것도 한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제곱근이라던가 세제곱근이라던가 그 녀석의 이름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는 해. 제곱근이 뭐야? 제곱근이 말 그대로 근입니다. 근, 어떤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걸 만족하는 x값. 그러면 제곱근이란 건 뭐냐면 x라는 놈을 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라는 이 방정식에 무엇을 말한다? 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a 넘기고 뭐 풀든, 또는 이거 자체를 근을 풀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하든,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x라는 녀석을 한글로 뭐라 불러?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맞지? 그 다음에 세제곱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입니다. 근. x라는 녀석을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존재할 거야. 그런 x라는 녀석을 뭐라 부른다?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맞나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방정식 x 3승은 a, x제곱은 a라는 어떤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우리는 얘든 n승으로 바로 갈까? n제곱근을 하자. 이제는 더 많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까지 계속 해보고 싶어. 어쨌든 뭐다?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가 존재한다면 그런 x를 뭐라 불러요? a의 n제곱근이라 부르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다? 결국 요 함수와 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돼. 그럼 우리는 이제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 라고 하게 되지. 그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수일 때, 두 번째 n이 뭐 할 때? 홀수일 때. n이다 이거. 로 나눠가지고 누구를 그려봅니까?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그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x의 n승 짝수면은 요렇게 마치 이차함수처럼, 홀수면은 요렇게 마치 x3승 3차함수처럼 그려주게 되고, 거기다가 y는 a를 그리러 갈 때 a가 여기, a가 여기, a가 여기,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에 따라 좀 그림이 달라지거든.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이렇게 존재하더라. 몇 개씩?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없거나. 그 녀석을 이제 표에다가 싹 정리를 해주죠. 아, 자리가 없어. 여기다 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우리는? 아하, a의 n제곱근 이라고 하면 뒤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일단 뭐부터?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a라는 놈이 양수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나는 항상 뭐부터 보라 그래? 개수부터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값도 중요하지. 실제로 값도 계산이 되는 경우 있겠지만 값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개수부터 꼭 빨리 판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참고해서 제일 빨리 따져야 돼. 맞지?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한다? 짝수 제곱근으로 물어본다. 그때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2개. 0이라는 놈은 잘 물어보진 않겠지만 0이라는 놈의 짝수 제곱근은 몇 개? 1개. 음수에 대해서 뭐 4제곱근, 6제곱근 같이 짝수 제곱근을 물어보면 없다가 맞는 거고, 홀수 제곱근은 그 앞에 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개, 1개, 1개. 근데 이거는 어느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함수로 해석을 했단 말이야. 함수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범위다? 실수 범위. 즉 요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렇지?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물어볼 때 그때 반드시 짝수에 대해서는 양수, 0, 음수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거 강조했을 겁니다. 자, 요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다시 할 테니 우리는 뭐 확인하러 가자? 요 문제 지금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5번을 풀어볼게요. 기기. 자, 봅시다. 5번. 어떻게 푸시면 돼요? 일단 뭐부터 빨리 판단하자. 뭐 보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웬만하면은 뭐 실수인 것을 먼저 보든 아니면은 몇 제곱근인지를 먼저 보든 그거부터 빨리 판단 좀 합시다. 그래서 일단 세제곱근 이거 2번부터 갈까? 4제곱근이야. 그때 뭐예요? 실수인 것만 바로 물어봤는데 앞에 게 뭐야? 양수다. 그치? 그럼 몇 개 존재해야 돼? 짝수 제곱근이고 실수인 것이니까 양수에 대해서는 2개가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뿐이다 라고는 안 했지만 루트 5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다라는 얘기라서 이거는 거짓입니다. 맞나요? 이게 꼭 뿐이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거는 한 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줘야 됨.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 미쳤나봐요. 0에 대한 제곱근은 당연히 한 개 존재하죠? 무조건 한 개 존재합니다. 4제곱근도 0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개, 6제곱근도 한 개, 맞지? 5제곱근도 한 개. 자, 그 다음에 4번 5번에서 답 나올 것 같은데 실수인 것으로 물어봤어. 몇 제곱근? 짝수 제곱근이네. 짝수 제곱근이고 실수인 걸 물어봤는데 앞에 게 양수다. 그럼 몇 개 존재해야 돼? 2개가 존재해야 된다. 맞지? 근데 몇 개? 2개라고 하고 있네. 4번이 답인가 봐요. 맞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번? 5번 가보자. 뭐 했어? 홀수 제곱근이잖아. 그러면은 실수인 것은 무조건 몇 개? 앞에 게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볼 필요 없이 무조건 한 개 존재해야 돼.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은 왜 틀렸어? 얘 혼자 지금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지.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세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다? 3개. 6제곱근은 6개. 7제곱근은 7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거는 뭐 뿐이다, 뭐 한 개다, 2개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저거부터 잘못된 거다. 다시 한번 몇 개가 돼야 되거든? 무조건 3개가 돼야 되거든. 알았지? 허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끝. 잘하네요. 다 맞았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자.
지금 이 유형 있죠. 5번 문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 이거보다 난이도는 훨씬 높았었는데 요 녀석이 사실은 예전부터 수학 원 과목에서 항상 내신용 유형이라고 불렀고 모의고사에서 절대로 출제하지 않았던 유형이에요. 근데 이 유형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게 바로 2년 전 모의고사에서 고3 육모 때 갑자기 등장했음. 왜 그렇게 됐냐면은 2년 전 모의고사란다. 수능부터 약간 어떻게 바뀌었어? 이제 선택 과목 이런 걸로 들어가고 맞지? 공통 과목 들어가고 하면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거든. 그 이유는 확통 때문인데 미적분 역시 그 난이도를 계속 예전처럼 난이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 왜? 누구는 확통, 누구는 미적했는데 확통 본 애들보다 미적분 본 애들이 훨씬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난이도를 맞추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과용 수학 수능 이제 킬러였던 미적분을 예전만큼 난이도를 못 내. 그래가지고 좀 난이도를 떨어뜨려 보니까 뭐 하게 됐냐면 이제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토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때 수원에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비주류였던 유형들을 몇 개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수능 이래로 사실 이 유형이 완전 사라졌던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아예 한 번도 안 나왔던 건 아니지만 최근 경향이 거의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2년 전에 갑자기 바뀌면서 이것들을 수능에서도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알았죠? 물론 지금 이 문제 말고 이 문제는 너무 쉽고 이거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문제 난이도는 그래도 조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참고하도록 하시고 됐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요번에는 아무 설명 안 합니다. 먼저 푸는 게 우선이에요. 자, 몇 번을 먼저 볼 거냐면 아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하고 가자.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거듭제곱근이 뭐니? 정도는 물어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게 되냐면 거듭제곱근 자체를 그냥 계산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계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뭐 방학 때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꼭 외워 이거 왜 몰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음. 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수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도 지수로 계속 풀어줄 거거든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약간 일회성 느낌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해주면 뭐예요? 하나로 합쳐주죠. 그 다음에 뭐 있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누게 되면 뭐해요? 하나로 합쳐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그냥 제곱근일 때 n이 2일 때 루트 곱하기 루트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붙을 때 있었지. 언제? a, b가 모두 음수일 때. 기억나? 얘도 마찬가지죠. 제곱근 그냥 루트였을 때 루트분의 루트가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있었지. 언제? a는 양수, b는 음수. 혹시 까먹은 사람도 그거 정리하고.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이제 너희들이 틀리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a와 b는 양수라고 단정을 지어둘 거예요. 0도 아니고 음수는 아닌 상태로 이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이어가 보자. 뭐 있냐면 이런 건 존재합니다. n제곱근 안에 m제곱근이 있고 그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뭐 한다? 둘이 곱하기로 합칠 수 있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둘이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 바꾸고 다시 뜯을 수도 있으니까 m제곱근에 n제곱근의 a로 필요하다면 둘이 자리를 막 바꿔도 됩니다. 또는 하나를 합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n제곱근의 a의 m제곱근 m제곱은 n제곱근 a를 뭐 한다? m승으로 한다 로 바꿀 수도 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뭐다? 이거는 그나마 좀 쓰이지. n제곱근 a의 m승에서 뭐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내가 거듭제곱근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놈으로 곱하기 위해서 지수에도 같이 곱하는 거지. 또는 같이 곱해져 있는 어떤 p는 둘이 같이 약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4제곱근에 뭐 3에 6제곱이다. 그럼 뭐하다? 2 약분해서 루트 3의 3승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기억나나요? 뭐 이런 녀석들.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연산을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어디까지는? 딱 유형 2번까지는 21번까지야. 요 유형 2번 하나 푸는 동안에는 이 연산을 따라가 주세요. 지수를 꼭 가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거 오늘 하나만 딱 풀어볼까? 몇 번으로 갈 거냐면 너무 쉬워. 그나마 어려워 보이는 21번 하나 해보자. 그거 그러면 이제 진짜 지수 시작입니다. 2보다 큰 자연수 A와 양수 B에 대하여
RAB를 RA, B를 A제곱근 B라고 그냥 정의하겠대. 대신에 뭐 어떤 거? 자연수 A, 앞에 건 항상 자연수여야 하고 그걸로 거듭제곱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는 B, 양수 B 요거 때문에 아마 B 양수 들어가는 거겠죠? 양수 B를 가지고 뭔가 정의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하고 싶은 말 R 6,3 좌변이 뭐야? 6제곱근 3이지 뭐.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 3,3은 뭐야? 3 세제곱근의 루트 3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개 이상의 거듭제곱근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거 요수 이거 곱하러 갈 때 루트 같은 경우는 앞에 2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다? 6제곱근 3으로 둘이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그래서 둘이 뭐 해요? 이미 같은 거 확인했다 그쵸? 기억 참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 되겠지. 자 니은으로 한번 가볼까? R에 3,A가 있습니다. R에 3,B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세제곱근의 A고요. 얘는 세제곱근의 B입니다. 우변 R에 3,AB 이건 뭐야? 세제곱근의 AB 뭐 할 수 있어? 둘이 합칠 수 있다고 아까 여기서 배웠다. 대신에 뭐 둘 다 양수인 거 잘 확인하고 양수 B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뭐다? 둘이 맞는 말입니다. 같아집니다. 니은 참.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디귿으로 가보자. 자 디귿 RA, A가 있어요. 그래서 A제곱근 A라고 바로 쓸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뭡니다? 3A 제곱근 64입니다. 근데 3A 제곱근 64의 64 자체가 뭐야? 다역함수이거든. 그럼 뭐 할 수 있다? 이거 둘이 약분 가능하다. 어떻게? 얘네들을 PP 약분해서 남은 것만 쓰는 것처럼. 그래서 뭐가 됐어? A제곱근의 4가 됐습니다. 그들이 뭐 하대요? 같대요. 어머! 안에 있는 게 똑같네. A는 4라는 얘기다. 맞지? 이면 그 다음 뭐다? A는 4다. 갱 A는 4다. 3이죠. 이게 참. 됐음. 어디로 가보자. 마지막 리를 가볼까? 자, 뭐 이상한 게 막 들어와 있어요. 요 녀석 자체가 뭐야? A제곱근의 B입니다. 근데 그 수가 A제곱근 안에 또 들어갔네. 이거다 그치? 좌변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 그럼 합쳐주게 되면 결국 뭐다? AA 제곱근 또는 A 제곱근 말이 이상해. 요거다 그치? 됐니?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 계산해보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A제곱근의 A제곱 제곱근의 B. 둘이 뭐해? 뭐야? 똑같잖아. 기본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다 그치? 그 답은 몇 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참인 것 같은데 답은 5번. 다들 맞았나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돼?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그때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 요 방식들을 좀 많이 잘 사용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일부러 요거 한번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다들 맞았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뭐 거듭제곱근은 끝난 거야. 거듭제곱근 루트에 대한 거 계산하는 건 여기서 끝. 더 이상 설명한 게 없음.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 바로 지수의 확장을 넘어가는 거지. 자 근데 요거는 미리 알아두세요. 결국 우리는 지수를 확장시킬 거야. 지수를 확장해서 지수가 자연수의 범위가 아니라 더 이상 자연수가 아니라 어디까지? 정수 넘어서 유리수 실수까지 쭉 뻗어나갈 겁니다. 맞나요? 그 범위까지 갔을 때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공식을 외우러 감. 알았음? 이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자 이것이 지수 법칙에서 성립합니다가 아니라 지수 법칙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걸로 각각의 지수가 무엇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그래서 딱히 뭔가 자세한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찾아가는 듯한 느낌? 좀 그런 게 드는데 어쨌든 우리의 지수는 지금 현재 자연수입니다. 정수로 넘어가 보고 싶어. 뭐가 필요해? 0이라는 정수 또는 마이너스 음수라는 정수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우리 방학 때 다 배웠죠? 영승은 뭘 의미했지? 결국은 1을 말하게 됐었습니다. 역수 미쳤나봐. 음수 지수는 뭘 의미했지? 역수를 의미했다. 그쵸? A분의 1.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 같은 건 뭐 했다? A의 N승의 역수로 가든 A분의 1의 전체 역수로 가든 나는 일단 이렇게 쓸게. A의 N승의 전체 역수를 말하게 됐다. 맞죠? 저 마이너스는 역수. 그렇게 해서 정수 범위 확장했음. 그럼 정수에서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유리수
분수 지수로 가고 싶다, 그치? 그래서 n분의 1승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역시 다들 배웠죠? n제곱근 a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a의 지수에 분수꼴이 이렇게 분자가 1이 아닌 게 들어갔을 때는 뭐 한다? n제곱근은 그대로 두고 m제곱은 분자는 m제곱으로 남겨둔다. 요게 이제 분수지수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까? 자, 다시 말하지만 요 분수지수가 의미는 뭔지 몰라. 하지만 분수가 되더라도 실수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대로 쓸 수 있어 라는 거는 깔고 간다고.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해본다? 전체 n승을 해주는 거야.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뭐 해? 둘이 곱할 거거든. 곱해주면 뭐 남아? 지수 1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건 뭐다? a의 1승. 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요 녀석 가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뭐야? n제곱을 했더니 a가 되는 수네. 오늘 배웠었지, 처음에. n제곱을 했는데 a가 되는 수를 우리 뭐라 불러? 요 수 자체를 우리 뭐라 불러? n제곱 했더니 a가 되는 수 a의 n제곱근. 맞냐? 그게 지금 요 n승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빨간색인 거야. 그래서 a의 n분의 1승은 n제곱을 했더니 a가 되는, 즉 a의 n제곱근이네. 따라서 n제곱근 a. 이렇게 설명하고 끝.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설명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실수 전체까지 지수가 더 넓은 범위로 뻗어나가도 되네. 그래서 뭐 하러 가자? 이제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한 번 더 정리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x승에다가 a의 y승을 곱해주면 뭐 한다? a의 x 플러스 y승. 이런 지수 법칙을 다시 쓰는데 x와 y는 뭐다? 이제는 더 이상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미체는 항상 양수라는 조건을 껴줄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또 뭐 있다? 나눠주면은 지수끼리 빼는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의 x승을 전체 y승 할 때는 방금도 했었지만 지수들끼리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있지? a의 x승과 b의 x승을 곱해주면 뭐다? a, b를 곱한 다음에 전체 x승 해줘도 된다. 요때 이거 만들 때 x가 실수다 보니까 2분의 1, 즉 루트를 의미하게 되겠지.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했을 때 루트 ab로 되기 위해서는 ab는 양수. 그 조건이 필요해서 요거 붙여놓는 거야. 예외적인 걸 만들지 않으려. 알았습니까? 끝.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건 뭐임? 요거겠지. 뭐 유리수 지수를 거듭 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풀어보자. 그러면 훨씬 심플해질 거야 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이쪽 유형에서. 자, 그래서 쉬기 전에 딱 한 문제만 풀어놓고 장난칠까? 내가 연습을 시키고 싶은 문제는 바로 35번입니다. 각자의 푸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각자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뭐 되게 있어 보이게 설명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풀이 방법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는 방식, 하나는 좀 다른 선생님이 하는 방식. 저희 정승재 쌤이라고 얘기했죠. 자, 일단 두 가지 풀이 하기 위해서 문제 좀 다시 두 번 더 쓰고 시작할게요. 나는 일단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밑을 설정할 수 있는 녀석이 누구 있는지를 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2가 있고 여기 막 6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2가 있고 하다 보면 밑을 2 따로 3 따로 해야 되겠지. 그지? 2인 거와 3인 걸 따로따로 묶어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다 밑이 A로 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안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루트가 막 이거 전체를 덮고 있거나 막 요 A가 요 세제곱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뭐 요 전체 덮고 있거나 그러면은 진짜 안쪽에서부터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얘네들이 그냥 곱하기로 평행하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가 동일선상에 A의 지수 뭐야? 1승 곱하니까 더하기 몇 승? 2분의 1승 곱하니까 더하기 몇 승? 4분의 3승. 그 녀석을 전체 세제곱근 지어놨잖아. 세제곱근이 뭐예요? 전체 3분의 1승이다. 그죠? 그래서 지수법칙 바로 쓰자. 요 전체 덮어버린 얘는 뭐 한다?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것도 A의 거듭제곱으로 당연히 지수법칙 쓸 수 있겠죠? 지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썼다? 그럼 뭐 한다? 나누기니까 빼기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안에서부터 출발하자. 이거 몇 승? 1승. 곱하니까 더하기. 몇 승? 3분의 K승. 그 녀석을 전체 6분의 1승 곱해주면 되지. 나는 이렇게 한 마에 가는 편. 뭔지 대충 알겠죠? 예담씨? 진솔이도 알겠지? 자, 이게 이제 내가 푸는 방식이고, 이게 몰라. 나는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 근데 저기 인강 강사 정승재 쌤은 또 다른 방식을 쓰셔요. 이게 약간 너희들 그 강의 스타일 알지? 저기 현우진 쌤이랑 정승재 쌤이랑 그 저 누구냐 이분. 아, 한성원 쌤. 한성원 쌤까지 해서 세 분 스타일 알지? 잘 모르나? 현우진 쌤의 강의를 들으면 좋은 거.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사실 현우진 강의 들으면 안 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흉내만 내다가 오히려 완전 개판이 나와요. 나도 이제 학원을 오래 해봤잖아.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하다 왔어? 아, 밖에서 뭐 이상한데? 어디서 공부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면 뭐 어떤 학원을 다니고 온 애들도 있을 거고 인강으로 혼자 하다 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인강으로 혼자 하다 온 애들 중에 현우진 쌤 강의를 듣다 온 애들을 좀 많이 봤는데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현우진 강의를 보면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오냐면 일단은 쓸 줄은 알아. 근데 이유는 몰라. 일단 쓰고만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상황에 엉뚱한 풀이를 따라와가지고 막 개판이 되어 있어가지고 있잖아. 정의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가르쳐야 되는 쌤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현우진 쌤 스타일은 1, 2등급 걔네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들으면 좋아. 일반적으로 뭐 나도 좀 교육과정이 없는 좀 다른 풀이들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현우진 쌤 강의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거야. 고등 과정을 벗어난 강의, 그 방식, 그거를 쓰는 걸 알려주는 거. 그것 때문에 1, 2등급 학생들이 들으면 좋고 교육과정에 있는 거와 없는 걸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또 요즘 TV에 하도 나와서 너희들 많이 들어봤지. 정승재 쌤도 이제 있는데 요 쌤 스타일은 약간 3등급, 4등급과 물론 1등급이 등급이면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1, 2등급 학생들은 이미 기본적인 풀이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정의는 본인 스스로 익혀놓는 상황이라 새로운 풀이를 한번 들어보는 게 오히려 또 다른 무기 하나를 가지는 거라서 좋다. 이런 의미라면 정승재 쌤 스타일은 완전히 좀 계산 자체를 좀 심플하게 외우는 거를 좀 잘 외울 수 있게 그리고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한성원 선생님은 스타일 자체가 스펙트럼은 좀 넓은 편인데 한성원 쌤이 좀 좋은 거는 좀 독특한 과목들. 예전에 한성원 쌤이 유명했던 거는 기하 강의 진짜 기가 막히거든. 근데 요즘 기하가 너무 과목 자체가 너무 비주류가 됐잖아. 그래서 요즘 한성원 쌤 스타일은 약간 문과를 초점으로 맞춰놨어요. 한성원 쌤 문과 스타일 그 수투라는 과목 있잖아 너네 거. 그거 들어보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를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스킬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하고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 그래서 문과 애들이 들으면 되게 사실 좀 도움 많이 되고 약간 이런 타겟이 있거든. 어쨌든 그래서 정승재 쌤 스타일은 3, 4등급 목표로 하는 거니까 좀 계산이 좀 더 심플해.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는 암산 좀 덜 들어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사실 제곱근 안에 제곱근이 좀 많이 들어갔을 때 사실 더 빨라지는 풀이기는 해. 뭐 하냐면 제곱근 안에서 곱하기나 나누기로 끊어져 있는 놈들 다 끊어줍니다. 뚝뚝뚝뚝. 그럼 여기는 다 곱하기 연결시키는 거야. 그때 저 잘린 제곱근 있지, 요거. 요 막대기. 이거 앞에 뭐 붙어 있었어? 3 붙어 있었죠? 이거 싹 다 붙여져요. 그러나서 합칩니다. AMS는 3분의 1승. AMS는 6분의 1승. AMS는 12분의 3승. AMS는 6분의 1승. 이거는 요 잘 해야 된다. AMS는 18분의 K승.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좀 암산을 시키는 요게 이제 정승재 쌤 스타일. 곱하기들 마다 다 끊는 거. 대신에 나누기 뒤에서 요거 끄는 거는 원래 이거 안에 다 있잖아. 그때는 뭐 괄호를 묶어서 곱하기 하는 요거 좀 조심하고. 요게 이제 정승재 쌤 스타일. 요게 이제 내 스타일. 뭐 편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나는 여기서 이제 좀 암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A의 거듭제곱으로 간다 치면은 4분의 몇 승이에요? 4, 2, 3. 9? 9. 4분의 9. 3분의 1 있네? 4분의 3. 빼기. 여기는 18분의 K 플러스 4?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게 1이 되고 싶어.
지수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영승. 됐죠? 이런 식으로 가죠. 끝. 뭐 이제 K는 계산 당신들이 마무리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고치는 거는 좀 연산을 빨리 하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좀 터득을 하세요. 나처럼 저렇게 암선형으로 가든 아니면은 그냥 안쪽에서부터 가되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하든 아니면 정승재처럼 하나하나 다 끊어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연결시키든 뭐 너희들 편하신 대로.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조금 난이도 높아지면서 지수 법칙들을 좀 잘 사용하러 더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개념 설명 부분은 완전 다 끝났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서 뭔가 이제 연산이 좀 필요한 녀석들이 몇 개가 이제 연산이래. 유형 설명이 필요한 몇 개가 남았을 거고. 자, 다음 장 넘어가서 41번 쪽, 유형 5번 쪽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일단 46번은 별표 쳐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숙제로 잘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일단 45번 풀 거야. 자, 45번 풀어보시고 내가 앞에 번호 써놓는 문제들 전부 다 한번 풀어보세요. 방학 때보다 좀 더 많이 풀면서 많이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문제를 몇 개 써놓을 건데 번호가 좀 순서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거기는 내가 써준 번호 순서대로 푸세요. 여기까지 총 8개입니다. 한번 싹 풀어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요거 하고 나면은 거의 끝났어요. 유형 1개 남고. 자, 요 문제 잘 봐두세요. 자, 뭐냐면 내가 이제 자주 해주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수에서도 많이 나오고 로그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꼭 문제의 꼴을 요렇게도 만들어주고 요 형태도 잘 지켜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앞에 뭐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다 떠나서 요 녀석 일단 불편합니다. 뭐부터? 지수부터 싹 고쳐주자. 거듭제곱근을 지수꼴로 3분의 5에다가 2분의 1승이니까 6분의 5승이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뭐다? 어떤 자연수인지 모르겠어. 어떤 자연수에서 뭐대? n제곱근이 됐는데 몇 승? n분의 1승이래. 그러면 이 형태를 뭐로? 이걸로 만들어 달라고. 그럼 뭐 해줘야 돼? 양변을 n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끝났어요. 자, 3이라는 자연수의 지수가 6분의 5n이 됐는데 그게 자연수가 된다? 그 말은 뭐다? 너희들은 반드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분모 얼마? 6이 사라져야 돼. 뭐 앞에 있는 5n에 그 n 앞에 있는 5, 쟤도 6의 배수, 6과 뭔가 겹치는 2나 3이 가지고 있는 뭐 4나 뭐 9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없잖아. 그럼 분모 6은 누가 다 없애준다? n이 가지고 있다. 즉 n은 뭐다? 6을 가지고 있는 수. 6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모든 6의 배수를 다 찾아주면 돼요. 6부터 96까지. 몇 개? 16개. 끝.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거다. 알았지? 근데 이 문제 중에 가끔이지만 어려운 형태가 있기는 해. 밑에다 n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다? 이 2는 얘가 사라지게 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 근데 n 자체가 제곱을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 4나 9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알았죠? 그런 건 좀 조심하도록 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몇이다. 그럼 얘가 뭐 8일 때 2의 3승 그런 것들은 얘 또 없애주면은 이거는 뭐 그냥 짝수만 들어보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훨씬 더 고난도가 될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단 떠나서 기본적인 형태, 기본적인 유형은 전부 다 뭐다? 자연수의 지수가 자연수여야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알았죠? 정말 많이 나오고요. 로그에서 계속 등장하고 이 녀석의 일단은 좀 어려운 버전이 내가 너희들한테 별표 치라고 했던 46번입니다. 이거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오고요. 요거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요거 모의고사 기출문제라서 특히 변형해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다. 알았지? 46번 잘 봐두도록 하시고 숙제를 잘 풀어보세요. 어쨌든 48번으로 넘어갈 건데 요번에도 사실 이 문제 자체를 그냥 설명하고 땡 치워버린다기보다는 나 또 나중에 더 뒤에서 뭔가 등장할 문제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 대소 비교를 해주세요라는 문제를 총 요거 포함해서 지금 이 문제 포함해서 이 유형을 포함해서 총 몇 번 정도를 만나냐면 좀 세부적으로 쪼개주면 총 4번 만납니다. 한 번은 거듭제곱근에서 한 번, 한 번은 그냥 지수에서 한 번. 근데 지금은 거듭제곱근과 지수를 묶어서 한 번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2번은 언제 나오냐면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을 때 한 번 나오고 지수 부등식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것도 묶어주면은 사실 그냥 크게 보면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놈의 활용형이 부등식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좀 큼직큼직하게 보면 딱 2번 나오지.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지수에서 한 번, 지수 함수에서 한 번. 그리고 로그에서 한 번, 로그 함수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로그 형태로도 물어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만나는 대소 비교랑 나중에 만나는 대소 비교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지금은 항상 뭘 맞춰 놓을 거냐면 딱 2개 중 하나. 하나는 밑이 똑같거나 하나는 지수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녀석이거나. 오케이? 근데 지수 함수에서 내가 하나 추가시킬 거지. 밑도 절대로 다르게 할 수가 없고 그 지수의 대소 비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지수를 맞출 수도 없고 밑도 맞출 수 없으면 그 값 자체를 맞추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뭐 해주냐면 기준을 맞추세요라고 합니다.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후보는 딱 3가지. 하나는 내가 지금 말한 밑, 그리고 하나는 뭐 정의역. 정의역은 지수 말하는 거야. 로그에서는 진수. 그걸 한 번에 설명하려고 내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함수값. 그래서 밑함정이라고 해서 내가 그 기준 하나 맞추세요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 너네 3명? 오케이. 예담이는 이제 조만간 보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를 맞출 수 있냐면 A 자체를 지수꼴로 고쳐봐. 또는 거듭제곱꼴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풀어줄게. B는 뭐야? 5의 몇 승? 6분의 1승. C는 뭐예요? 6의 4분의 1승. 이런 거 합칠 때 2 붙여주면 좋다 그랬지. 자, 어쨌든 여기서 지수를 맞춰주자. 지수 3분의 1, 6분의 4분의 1 도대체 어떻게 맞춰주냐? 지수를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6의 3승을 전체 12분의 1승 하도록. 얘는 5의 제곱을 12분의 1승 하도록. 얘는 3의 4승을 12분의 1승 하도록. 그럼 지수가 전부 다 12분의 1로 똑같아졌으니까 그 속에 있는 놈들의 대소 비교. 얘 계산해주면 얼마? 81. 얘 계산해주면 얼마? 25밖에 안 되네. 얘 계산해주면 얼마? 216입니다. 뭔 개소리야? 아씨, 맞아요. 자, 그래서 대소 비교해주면 얘가 제일 크죠? 맞죠? 계산 똑바로 한 거 맞지? 그럼 얘가 제일 크네? 그러면 제일 큰 놈에 대해서 지수. 제일 작은 놈에 대해서 지수. 큰 놈을 똑같은 지수로 한 게 제일 크고 작은 놈을 똑같은 지수로 만든 게 제일 작지. 그래서 큰 순서냐? 제일 큰 것이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B. 답은 B, A, C. 어디 갔냐?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내가 계산 실정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자, 이게 지수로 푸는 거. 거듭제곱근으로 푸는 거는 사실 똑같아. 얘는 뭐냐면 지금 세제곱근은 3이었죠. 얘는 뭐였지? 합치면 6제곱근에 오죠. 얘는 뭐였지? 4제곱근에 6이었죠. 맞지? 그걸 뭐 해줘? 12제곱근으로 맞추기, 12제곱근으로 맞추기, 12제곱근으로 맞추기. 결국 이거 분모 맞추기야. 똑같아. 그럼 그 안에서 뭐 해줘야 돼? 이걸 12로 만들기 위해서는 4배를 해야겠네. 81. 2배를 해야겠네. 25. 3배를 해야겠네. 216. 그렇게 해서 안에 것들끼리 비교한다. 뭐 같은 의미고 똑같은 풀인데 그냥 표현 방식만 거듭제곱근이야, 지수냐. 이렇게 어쨌든 2가지 풀이로 나뉩니다. 알았죠?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뭐 하자? 지수로 바꿔서 풀자. 끝. 근데 다시 말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좀 더 쉬운 문제를 만나면 밑이 똑같을 수도 있을 거야. 또는 나중에 지수 함수 배우거나 하면은 그때 밑이 같은 걸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당장 안 나와도.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를 내가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거. 또는 내가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거. 근데 밑도 안 되고 지수도 안 되는 녀석. 내가 그때 당시 예를 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3의 A승이 5고요. 8의 B승이 25일 때 A와 B의 대소 비교를 물어본다.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밑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8이야. 말도 안 돼. 똑같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A, B, 지수에 있는 놈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지수도 못 맞추고 밑을 못 맞추는 상황이야. 그때 풀어주는 방식이 뭐였다? 위에 첫 번째 녀석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밑은 다르고 지수도 물어보는 거라서 다른 형태지만 값이 똑같지. 그걸 뭐 해줘? 너희들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하나는 9의 x승, 하나는 8의 x승. 그래서 1보다 큰 어떤 25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지수끼리 비교. B가 더 크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잖아. 오케이? 요런 문제가 하나 더 나올 거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밑이나 지수가 아닌 또 다른 녀석 기준 하나 더 맞추는 문제. 어쨌든 등장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최종 버전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때 나오는 3가지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지금 지수에서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맞추기? 지수 맞추기. 알았어요? 자, 어쨌든 50번을 한번 넘어가 볼까? 요거는 사실 그냥 뭐 연산 연습하세요라는 의미로 사실 낸 거밖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뭐 보여? 합차 보이죠? 그래서 뭐야? 8분의 1승을 제곱을 한다. 그럼 뭐가 됐어? 4분의 1승이 된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4분의 1승을 제곱을 한다.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2분의 1승을 제곱하면 1승이 됩니다. 4분 얼마? 9 하면 끝난다, 그치? 합차 3번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55번으로 가볼까요? 55번 문제는 요거는 사실 뭐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풀어주는 건데요. 이거 풀이가 사실은 2가지야. 분모 문제에 뭐 곱할래? 요거. 뭐 얘 육승을 곱할래요? 라고 풀겠지. 근데 좀 묶어주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일단 나는 2의 육승을 곱합니다. 를 갈래. 왜 굳이 하필이면 2의 육승을 곱하는지는 분모는 전개를 한다. 2의 5승, 2의 4승,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까지. 그때 분자는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는 거지. 즉, 뭐가 보여버렸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가 보여서 약분이 가능하네. 그렇게 하려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64. 6승이네. 그냥 6승이었네. 얘는 얼마? 6. 다들 맞게 풀었죠? 그 다음에 68번. 근데 나는 55번 잠깐만. 나는 사실 이렇게 안 풀거든. 이게 최근에 내가 이제 다른 반 풀이하다가 해설지 풀이를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게 됐는데, 원래 나는 이렇게 안 해요. 2의 거듭 제곱들, 똑같은 빛을 갖는 똑같은 지수꼴들 여러 개 더하고 있으면 우리 뭐하니? 등차수열, 등비수열 배운 사람들은 알잖아. 특히 등비수열. 똑같은 빛을 갖는 지수들 여러 개 더하고 있으면은 지수가 작은 놈으로 묶지 않냐?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시킬 것 같아. 얘 1승, 2승, 3승, 4승, 5승 있으면 지수 제일 낮은 놈 2의 1승으로 다 묶어.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 2의 4승까지. 그 다음에 분모. 역시 밑이 낮은 놈으로 묶어. 마이너스 1승과 마이너스 5승. 둘 중에 누가 낮아? 당연히 마이너스 5승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승을 묶어봐. 그럼 남은 게 거꾸로 쓴다.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2의 4승까지 아니냐? 그러면 약분을 하고 나면 남는 게 2의 6승 아닐까? 나는 원래는 이렇게 풀어. 지수들끼리 더하고 있으면 밑이 똑같은 놈도 여러 개 더하고 있으면 무조건 뭐로 묶으세요? 크기가 아니라 진짜 그 값 자체가 낮은 놈. 지수가 작은 놈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5가 작지? 그래서 마이너스 5승으로 묶는 거. 나는 이게 제일 심플한 풀이 같아. 어쨌든 요거까지 하나 더 해봤다. 됐죠? 두 번째 풀이. 요거 정리할 사람들 얼른 정리하시고 다 되면 68번으로 조금 쭉 넘어갈게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곱셈공식 또는 곱셈공식의 변형들. 자, 68번도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시험 진짜 최고 단골 중 하나인데 이것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야 이거. 풀어보려고 하는 거지. 뭔가 이게 뭐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하는 거는 아니야. 이거 풀 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분모에다가 A의 X승이 뭔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 A의 X승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A의 X승은 루트 3.
이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풀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 굳이 루트 3을 왜 만들어? 양수 3이 있는데, 그지? 우리는 정수로 쓰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 주어져 있는 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녀석을 바꿉니다. 분모 문제 뭐 곱해요? 상윤아? AX승. 근데 나는 이제 앞으로 3X승을 곱할 거야. 일단 짝수 X승을 만드는 것 자체는 똑같은 목적입니다. 근데 왜 굳이 X승이 아니라 3X승을 만드냐면 분모 정도는 암산 가능하거든. 그리고 이거 둘이 곱하면 주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3x, 3x 더하죠. 6x승.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거든. 근데 얘가 1 정수로 떨어져 주잖아. a의 x승을 곱했다면 또 a의 마이너스 2x승 생기지. 막 본문수꼴 나오거든. 나는 그냥 그게 불편한 것 같아서 나는 정수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9 더하기 3분의 27 마이너스 1. 12분의 26이니까 답은 얼마? 6분의 13.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죠? 이거는 그냥 내가 이런 풀이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x승, ax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냥 또 다른 풀이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82번. 여기서부터 또 최고 단골들이죠. 자, 요 유형은 82번, 85번 포함하고 있는 유형은 이 유형 자체를 좀 별표 좀 쳐놔. 학교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로그에서 또 나오고요. 서술형에서도 나올 수 있어. 자, 이 82번 기본 문제부터 한번 풀어주면은 일단 뭐 하래? x와 y를 가지고 뭔가 역수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통분을 하다 보면 결국 덧셈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는 지금 역수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x, y들을 더하기 빼기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y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있어 없어? 지금은 없고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게 로그. 로그에서 x, y를 설명하지. 그래서 그때는 로그에서는 x가 뭔지 y가 뭔지를 로그의 정의능에서 구한 다음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나올 거야. 그래서 x, y를 구해서 푸는 로그를 이용한 풀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수 x, y를 몰라요. 그래서 뭐 한다? 지수 법칙을 쓰고 싶은데 x와 y, 지수들을 더하고 싶으면 밑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밑이 현재 하나는 24고 하나는 3이야. 같아 달라. 무조건 다르다, 그치? 그럼 각기 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된다, 맞지? 그게 어디 있어? 32가 2의 거듭제곱. 128도 2의 거듭제곱이거든. 그걸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수를 싹 다 몰자 양변을 x분의 1승을 취해줍니다. 그러면 y분의 1승도 취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뭐야? 지수들끼리 빼고 싶어. 두 식을 뭐 하면 되겠네? 나눠주면 되겠네. 좌변은 8. 우변은 x분의 5 빼기 y분의 7승. 근데 요 녀석을 물어보고 있잖아. 2의 몇 승? 3승.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어쨌든 뭐 이용한다? 우변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밑을 똑같이 2로 통일시킨다. 우변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등장하는 문제. 그게 요 82번이니까 유형 13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가지고 85번 하나의 버전 더 나오죠. 자, 이번에도 똑같아. 지수에 있는 x, y, g를 가지고 뭐 해달래요? 또 덧셈 뺄셈을 해달래. 뭔가 역수꼴도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뭐 해달래? 밑을 갖게 해달래. 그래서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방금 이 유형 13번은 전부 다 어디에 있었어? 우변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 K를 붙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2는 K의 X분의 1. 5는 K의 Y분의 1. 10분의 1은 K의 G분의 1.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수들끼리 더해달래. 그럼 뭐 하자? 양변을 곱해주면 좌변은 1, 우변은 K의 지수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G분의 1. 그럼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가 1이 되기 위한 방법은 지수가 0이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 요거. 우변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뭐 한다? 우리가 직접 K를 붙여버린다. 됐음?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어요. 몇 번? 80번. 자, 이거 지워도 돼?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A, B를 더하기 빼기 하고 싶게 생겼어.
근데 있어 없어? 우변에 5와 6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밑이 60? 지금 이미 맞춰져 있는 상태야. 근데 문제가 있어. 왜? 물어보는 게 또 밑이 60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밑이 60인데 좀 이따가 밑을 12로 바꿔야 돼. 도대체 그 12는 뭐냐? 요걸 이제 설명하러 가야 됩니다. 자, 이 80번을 포함을 하는 유형 12번의 다른 문제들은 쉬워. 다른 문제들은 다 쉬운데 80번 요거 하나가 어려워. 저것 때문에. 도대체 12가 뭐야? 그 12를 만드는 방법을 문제에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봐. 뭐 있어? 60, 5, 6. 자, 12를 만드는 방법은요. 60을 5로 나눕니다. 그게 뭔데요? 60은 60이고요. 5는 60의 A승이에요. 즉 60의 1마이너스 A승이에요. 뭐가? 12가. 그러면 우연하게 맞춘 게 아니라 문제가 목적이 이거였어. 우리한테 물어보는 내용 중 12에 1-a분의 2a 플러스 b승 중 12에 1-a분의 1승은 따로 먼저 계산을 해오란 얘기였는데 그게 지금 계산한 60이 된 거야. 알겠냐?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60에 대하여 2a승 먼저 계산하고 b승을 계산해오라는 거였지. 그럼 60의 2a승이 뭐야? 25잖아. 답은 150. 됐냐? 이렇게 해서 2번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하죠. 처음에 시작이. 요거 눈치 채우라는 얘기였는데 있잖아. 이 문제가 나는 예전에 이 문제를 마플에서 처음 봤을 때는 야 무슨 이런 연산을 시키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어. 이건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 같아. 이 문제는 그냥 요 문제집만이 이 문제만이 약간 노리는 그거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요시 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개정돼서 나오는 좀 새로운 문제집들이 있죠. 아마 말레피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품에도 있었고 블랙라벨에도 있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에서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얘를 갑자기 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개정들이. 일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너네 교육과정 2015 개정이죠. 이걸로 넘어오고 나서 한 3번 정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 3번째 버전부터 얘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낼 때 외부 문제집들 뭘 참고할지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 근데 내가 이제 뭐 고운고든 종총고든 양지고든 뭐 두루고든 아름고든 어디든 학교별로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은 쭉 분석을 해볼 때 내가 어느 문제집에서 발췌를 해왔는지 출처를 좀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찾아보거든.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마플 시너지고요. 그 다음이 일품. 요즘 일품 되게 많이 보죠. 블랙라벨은 오히려 잘 안 봐. 블랙라벨은 학교생들도 알고 나도 알아. 뭐를? 내신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집이 아니야. 걔는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목적으로 하는 문제집이라서 블랙라벨은 사실 내신용이랑 살짝 거리가 있어서 학교생들도 그렇게 많이 참고를 안 하는데 일품을 생각보다 많이 보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근데 일품이랑 마플 시너지에 둘 다의 문제가 있어. 비슷한 문제가. 요거는 너희들이 조금 봐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거기도 숫자는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딱 이거야. 12를 만드는 재료들이 저기 처음에 저 빨간색 네모 박힌 저 식에 등장을 하는 문제. 알았죠? 그거를 좀 찾아오셔야 될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고 왜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지 좀 그거를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알았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 오늘 수업 끝. 더 이상 문제 풀 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 딱 하나. 뭐? 어디 갔어? 활용. 이거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저기 지금 가렸는데 좀 보이죠? 요 식에다 그냥 대입만 쏙쏙쏙쏙 해주면 되는 유형 하나. 그 다음에 상황 자체 없네 여기는. 상황 자체가 주어졌을 때 그걸 지수식으로 옮겨 쓰는 거. 그거 하나. 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이런 문제 있잖아. 그거 로그에서도 함수에서도 계속 등장하거든. 그 문제는 좀 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설명을 길게 하게 될 건데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은 다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충분히 해올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어디까지냐? 앞으로
사실 조금 조절을 하기는 할 거야. 우리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을 보면은 처음에 유형별이 등장을 해요. 그 안에 베이직이 있고 노말이 있고 터프가 있어. 그 다음에 유형별이 끝나고 나면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은 난이도는 노말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행복한 1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터프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를 너희들이 조금 앞으로는 로그 넘어가면서부터는 본인 스스로 너희들한테 내가 물어볼 거야.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자 너는 뭐 풀래? 뭐 저는 베이직, 노말, 서술형 요 세 개만 해서 조금 난이도 낮은 것만 먼저 할래요. 그럼 나중에 뭐 터프나 행렬 같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각자 다시 공부하겠지. 그럼 뭐 누구는 이거 풀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 너무 쉬운 것들은 좀 빼고 나는 어려운 거에 집중하고 싶어. 그 행복한 1등급을 꼭 풀고 싶고 터프를 풀고 싶은데 너무 기초적인 문제들이 많으면 양치기 때문에 이게 양이 너무 많아지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말 터프에다가 행일만 좀 섞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도 있고 그걸 이제 본인들한테 내가 정하라고 할 겁니다. 한 3개 정도. 알았지? 그렇게 해서 양을 좀 이따 조절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유형별만 전부 다 풀어오는 걸로. 그러면 몇 번까지? 그래도 양 꽤 됩니다. 98번까지. 거의 100문제 정도 되죠. 수업 중에 한 20문제 가까이 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량이 꽤 되기는 합니다. 요거 어쨌든 우리가 수일반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예담이는 내가 단톡방에다가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숙제는 항상 카톡으로 내가 다시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막 어디까지였어요? 막 정리 안 해도 되고 카톡 잘 보고 숙제하시면 되고 우리 수업은 매번 저 뒤에 카메라 달려있죠. 매번 내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면 조금 템포 빠르지 말도 빠르고 그래서 막 필기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나한테 이제 뭐 좀 필기 좀 한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래도 놓쳤을 때 집에 가서 언제든지 영상 보면서 필기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숙제 풀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다시 할래 해서 필기 일부러 안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일단은 필기는 잠깐 내버려 두고 집에 가서 다시 푼 다음에 근데 잘 안 풀려. 근데 수업 중에 풀었어? 그러면 영상 다시 보고 아 이렇게 풀었구나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 그래서 항상 녹화해서 올릴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잘 가요.